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막 3개월이 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에게 사촌동생이라고 소개받은 여동생이 알고 보니 남편의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모두 외동이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모, 고모, 삼촌이 없는데요. 엄마, 아빠, 친구분을 제외하고는 친척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어릴 적부터 사촌이나 조카, 친척들이 많은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저 역시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형제 또는 자매가 없다는 점이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외로움도 타고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려서 온전히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온 것 같아요. 20살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면서 항상 결혼을 생각해 왔고요. 누구를 만나든 그와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했지요. 지금 제가 만나게 된 남편은 대학교 학과 선배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할머니 밑에서 홀로 자란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김살 하나 없이 너무나 예의 바르고 똑바르게 성장해서 친구들도 많고 남들이 보기에도 리더십 넘치는 훈남이었죠. 그렇지만 저처럼 태생의 외로움이 있어서 그런지 그 역시 빠르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였고요. 그런 점이 저랑 참 잘 맞아 빠르게 연애 진도가 나갔던 것 같아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그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었으니까요. 저희의 주된 데이트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왁자지껄한 환경이 많이 드물다 보니 동료들 혹은 각자의 친구 커플, 지인들을 동반해 서로 더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둘이서 보낸 시간들이 아예 적거나 어색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조인해서 함께 노는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가 종종 데리고 온 친구 중 한 명이 그의 사촌 여동생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20대 중반의 앙증맞은 아가씨는 데이트 3번에 한 번꼴로 저희의 만남에 함께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사촌 여동생과 데이트를 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이가 싹싹하기도 하고 예쁠 뿐더러 직업적으로도 성공한 친구라서 오히려 제가 자극을 받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남자친구가 없을 때에는 그 친구와 단둘이서 영화나 전시관,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었으니까요. 예술이란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대화도 잘 나누었고 술 취향도 비슷해서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기념일이 있으면 그의 사촌 여동생이 그의 취향을 조언해주기도 했고 저희의 연애 상담도 그녀가 도맡아 해주었어요. 사촌 동생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그에 대해 완벽히 알았던 그녀. 나이는 저보다 3살가량 어리지만 미국물을 먹어서 그런가 섹시하기도 하고 당당한 모습이 때로는 저를 주눅들게 했는데요. 실제로 남편과 셋이 만날 때에는 저보다 비주얼적으로 둘이 더 잘 어울려 이름 모를 씁쓸함까지 느끼기도 했어요. 서로 죽이 잘 맞고 개그도 잘 치는 게 만약 두 사람이 가족이 아니었으면 이성관계로 발전했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준비 역시 제가 바쁠 땐 저 대신 그녀가 함께 동반했고요. 남편이 바쁠 땐 그녀가 자리를 해줌으로써 저희 커플 발전의 1등 공신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애써 화기애애한 이 관계에 제가 초를 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와 여동생에겐 제가 남몰래 갖게 된 씁쓸함이나 아쉬움을 이야기하진 않았고요. 마음속에 묻어둔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식 당일날 그 누구보다 일찍 와서 저희 커플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촌 여동생이 오히려 오지 않더라고요. 성격상 제일 먼저 빠르게 와서 가장 많이 관여했어야 하는데 피로연이 끝나갈 때까지도 보이질 않자 남편에게 물었죠. 사촌 여동생은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약간의 당황함과 함께 오늘 급한 출장으로 자리하지를 못했다고 걔도 많이 아쉬워한다고. 이따 신혼여행 가기 전에 영상통화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무 말 없이 따로 오지 않았기에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결혼 이후에도 저희 셋의 만남은 종종 계속되었는데요. 그의 사촌 여동생을 넘어 제 사촌 여동생이 된 것 마냥 저희 셋은 정말 친가족처럼 지내고 서로 챙겨주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가족의 첫 기념일로 남편의 할머니 생신이 있던 날이었어요. 당시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따로 서울에 올라올 수 없었던 입장이라 제가 남편 몫까지 챙겨서 할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리기 위해 일이 끝나자마자 일찌감치 할머니 댁으로 방문했습니다. 남편 대신 제가 왔음에도 할머니는 기뻐해 주시면서 우리 손주 며느리 덕분에 자신이 호강한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감사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단둘이라 너무 적적한 감이 없지 않아 사촌 여동생도 같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할머니께 사촌 여동생을 부를까 여쭤보니 글쎄 할머니께서 무슨 사촌 여동생이냐고 남편에겐 따로 친척 사촌이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은 알았지만 사촌 여동생이라고 항상 소개받고 같이 다닌 친구가 버젓이 있는데 사촌 여동생이 없다니요? 밥상을 차리다가 저는 뜬금없는 이야기 전개에 할머니께 다시 여쭤봤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원래 자신의 아들, 즉 남편의 아들은 따로 형제,
자매가 없었고 자신의 며느리였던 남편의 엄마에겐 형제 자매가 있지만 호라비로 혼자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자칭, 타칭, 사촌 여동생의 존재는 그럼 무엇인지 의아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말도 안 되는 흐름이라 할머니가 잠깐 치매에 걸리시거나 착각하시는 건지 생각마저 들었어요. 궁금한 것은 또 못 참는 게 제 성격이라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핸드폰을 가져와서 할머니께 그의 사촌 여동생이라 불리우는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남편은 제게 이 친구를 친척이라 말했는데 그럼 이 친구는 누구냐고요. 그러자 순간 할머니 역시 당황해야 하는데 그 표정과 모습에서 뭔가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단박에 눈치챌 수 있었죠. 어물쩍 말끝을 흐리며 다른 대화의 소재로 넘어가려는 할머니를 붙잡고 할머니 저도 이제 이 집 식구이니 손녀처럼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순간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을 할머니께서 지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말 안 해주시면 나는 남편이랑 대판 싸울 거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그녀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데 가히 그 내용은 상상 외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사촌 여동생이라고 제게 소개시켰으며 저희 커플 연애사에 함께 있었던 그녀가 글쎄 그의 친척, 가족이 아니라 그의 첫사랑이었던 전 여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을 모두 잃고 잠시 보육원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은 보육원에 있었던 그녀는 남편하고 의남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달리 남편을 따랐고 남편 역시 자기를 졸졸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는 그녀를 귀여워했다고요. 이후 남편은 할머니 집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보육원에 다니진 않았지만 그녀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갔고요. 10대 시절 서로의 첫사랑으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이후 그녀가 유학을 가면서 헤어지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가 없어 지금도 연락하는 것 같다는 것이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정체가 탄로되니 어안이 벙벙하면서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 의지하고 연애 상담을 한 것인지 벙쪄지더라고요. 마치 그와 그녀에게 쌍으로 속아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오랫동안 서로의 관계를 맺어왔고 떼어낼 수 없는 사이라면 적어도 저에게 소개시켜주지 말았어야죠. 버젓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저희의 모든 대소사 과정에 그녀를 집어넣은 남편이란 사람이나 언니라며 따랐던 그녀나 참 대책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와 그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재미있어 했을지 순간 제 스스로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결혼식에도 그녀가 참석하게 되면 남편과 그녀의 관계를 아는 지인들로 인해 자신들의 관계가 탄로날까봐 딱히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결국 탄로날 이 숫자지 같은 얇디 얇은 거짓말을 왜 해왔던 것인지 우스웠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생일이었고 더 염려 끼치면 안 될 것 같아 당장 자리에서는 애써 침착했지만 저녁 내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할머니와의 저녁 식사 이후 저는 저의 집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제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줄 알고 오히려 디저트를 사갖고 그녀가 저희 집에 오는데 그녀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물 한 컵 시원하게 뿌렸습니다. 사람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갖고 노니까 재밌느냐고. 어린애가 어디서 사람 갖고 장난질하냐고 얘기하니 머리 좋은 그 친구가 단박에 상황을 파악하더군요. 언니 미안하다고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태세 전환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관계를 이어갈 거면 곱게 이어갈 것이지 남편과 같이 놀면서 또 데이트 현장마다 끼어들어 초를 치니 기분이 좋았냐고 물어보는데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녀 모습을 보아 아직도 제 남편을 사랑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집에 머물게 하기 싫어서 바로 그녀를 내쫓았고요. 출장 간 그에게도 그녀와의 관계를 다 알았으니 내 얼굴 한동안 볼 생각하지 말라고 연락을 다 취했습니다. 이어 그런 게 아니라며 전화만 수십 통 오는데 멀쩡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반보다 더 고약한 남자였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요. 남편에게 그녀와 연락을 아예 끊을 것 아니면 아예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놓았고요. 유부남인 상태에서 한 번만이라도 거짓말 더 했다가는 남편의 친구를 비롯한 모든 동료들에게 당신의 그 이중적인 면모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퍼부은 상태입니다. 버젓이 첫사랑을 친척이라고 소개하고 아내에게 소개해준 남편과 그것에 동참한 전 여친. 도대체 무슨 정신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